반갑습니다. 긍정의 언더우먼 김은혜입니다. 저는 애터미하기 직전에 휴직 중인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휴직 중인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저와 같이 열심히 사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직장이 괜찮다 보니까 남들이 말하는 나쁘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되게 핑크빛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특히 아이 엄마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이 낳기 전에는 남편과 제 월급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복지가 점점 멀어져 가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할 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사실 그때 당시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수입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됐었는데 뭐 아파트 대출 이자가 100만 원 이상 나갔었고 공과금과 보험료도 100만 원 이상, 자동차 할부금이 50만 원보다 좀 더 나갔었고 아이 기저귀 분유값이 한 50에서 70, 그러니까 고정 경비만 300에서 350 정도 나갔었어요. 고정 경비만. 그런데 아이 용품도 사야 되죠. 식비도 넣어야 되고 경조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400을 받을 때는 모자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급이 좀 많이 나왔을 때는 조금씩 모아놨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모아놓은 거 또 쓰고 무슨 일이 터지면 모아놓은 거 또 쓰고 이러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둘째를 낳자는데 내가 둘째를 낳으면 나는 계속 일을 못할 텐데 남편 월급으로만 지금 지출이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 고민이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바른 선택을 한 걸까? 남들이 이 직장이 좋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정말 바른 선택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제 더 늦기 전에 더 나은 일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을 찾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일, 지금 직장에 대한 비전을 못 느껴서.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투잡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직장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있는지, 20년, 30년 후에, 정말 50년 후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월급 받는 일은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영업을 알아봤어요. 뭐 빵집, 커피숍, 분식집, 치킨집, 호프집, PC방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독서실도 알아보고. 그런데 이거다 싶은 일이 없었어요. 뭐 모든 일이 일단 투자금이 있었고 리스크도 컸고 그리고 적은 투자금으로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중고거래예요. 그때는 제가 네이버 중고 카페를 이용했는데 요새는 이제 당근마켓에서 되게 쉽게 많이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근데 그때 당시는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차익도 많이 남겼었는데 중고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중고거래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되게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그 남편이 보기에는 쟨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큰 이익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 차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대기업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나랑 비슷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 내가 잘못된 건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부가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딩크족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결혼을 안 한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친구들은 나처럼 허덕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대출금 카드값에 허덕이고 아니면 집이 없던가. 저희는 집을 사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도 폐업률이 90% 가까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길 지나가다 보면 임대, 점포정리 이렇게 붙은 가게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점포정리라고 붙은 가게에서 굉장히 컨택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업 정리하세요. 괜찮은 사업 있는데 알아보세요. 그러면 알아보러 오시더라고. 그게 지금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저 역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된 게 애텀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엄마가 먼저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3년간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난 1억을 벌어도 애터미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단계라서 싫어서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애터미를 거절한 3년 동안에 저와 엄마의 수익 그래프예요. 초록색이 제 수익이고요. 파란색이 엄마의 애터미에서의 수익인데요. 엄마가 애터미 한 3년과 저의 수입을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니까 엄마가 애터미 시작할 당시 저는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수학선생 하기 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일주일에 3일 정도 과외를 했는데 월 400 정도 벌었어요. 제가 고액과외 선생이었었거든요.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외비를. 굉장히 고액과외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한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월 400 정도 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외는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수입이. 그리고 편하지도 않아. 막 밤늦게 일해야 되고 주말에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안정적이면서 편한 직장을 찾고 싶어서 이제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학교생으로 학교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일했을 때는 평균 뭐 약 조금씩 다른데 평균 월 250 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훨씬 적죠. 제가 과외할 때 되게 많이 벌 땐 1,000만 원도 벌었었거든요. 근데 편하긴 정말 편했어요. 편하긴 정말 편했는데 그 시기부터 엄마의 수입이 제 수입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저희 엄마 수입 그래프를 보면은요. 1년간 월 수입이 평균 50이 안 돼요. 애터미 그렇습니다. 네. 1년간 수입이 평균 50이 안 되는데 2년 정도 되었을 때 제 수입을 추월하기 시작해서 평균 400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시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평균 8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가져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평균 800만 원 수입을 가져가고 있을 때 저는 애를 낳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엄마의 수입을 보고 좀 놀랐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이 될 수가 있지? 엄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3년을 거절했던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저도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을 했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애터미에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었을까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수입을. 저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도 수익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8년 가까이 7년 반 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수익을 다 찍으니까 너무 표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또 주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수입을 평균 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건데 2012년 제가 사업하기 전에는 제로인데 사실은 평균으로 따지면 10,000원이에요. 6개월 동안 한 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의 수입이 없고 2013년 봄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잘 보시면 2020년에 가장 많이 수익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근데 2020년은 바로 코로나 기간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저는 가장 많이 쉬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쉬고 있어. 일을 해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쉬고 있는데 돈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진짜 시스템 소득이죠. 일을 하지 않는데 수입이 나오는 마르지 않는 통장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집 자랑 좀 할게요. 집 자랑. 저는 애가 셋이에요. 그것도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그래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1층이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로티를 보는데 2층도 마음에 안 들대요. 어둡대.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이 집 저 집 보다가 겨울이라서 지금 메말랐는데 여기가 원래 되게 푸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어요. 중앙 정원에 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됐는데 저희가 가을쯤 집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그 잔디에서 막 비행기 날리고 뛰어놀고 있는 거 보면서 여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중앙 정원을 마당처럼 품고 있는 유일한 동이 있어요. 이 아파트 1600세대 중에 그 동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수이자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50평대에 살고 있는데 단순 또 50평대만 아니라 이 동이 5층 필로티가 단 한 채가 있고요. 펜트하우스도 단 한 채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그런데 그 단 한 채밖에 없는 5층 필로티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 날짜에 맞게 집이 나오진 않았겠죠. 저희가 이사가 4개월이 남았는데 집이 나온 거예요. 그냥 샀죠.
근데 보통 불가능하죠, 그게. 그리고 이게 저희가 서울도 아니고 천안인데 이 집이 10억이에요. 네, 전 지금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아주 마음껏 뛰어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줄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해요. 지금 저는 제 다음 목표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펜트하우스는 80평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집이 나오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다음 차 자랑 좀 할게요. 재수없진 않으시죠? 네, 저는 차가 3대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2명이에요. 저랑 저희 신랑이랑 둘이 운전을 하는데 차는 3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미니 쿠퍼는 제가 스타마스터로 승급하고 남편한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더 늙기 전에 타봐야 된다. 영할 때. 그래서 이제 미니 쿠퍼 이제 포도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선물로 받았고 그때 당시 남편 차가 소나타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벤츠로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벤츠 대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카니발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니발하고 미니쿠퍼를 들고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바로 뒤에 지프 매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너무 예쁜 빨간색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저거 너무 갖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또 사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차가 3대입니다. 뭐 다른 거 팔진 않았어요. 카니발은 온 가족이 움직일 때만 타고 있고 제 이제 미니쿠퍼 남편한테 버렸죠. 남편한테 버렸고 저는 새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남편도 미니쿠퍼를 다른 거로 뭐 제네시스로 바꿀까 벤츠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자유가 따라올 때 삶이 어떻게 편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다 이룰 수 있는 삶, 애터미에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다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분명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자랑은 끝났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지? 이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애터미 절대 제품에는요, 각각 PB가 있어요. 칫솔은 8개에 7,920원인데 3,900 PB. 해모임, 우리 집은 해모임을 정말 많이 먹어요. 5명이 다 먹으니까 한 달에 몇 바스씩 나가는데 저희는 그러니까는 소비하면서 그게 돈이 바로 되는 거예요. 84,000원인데 42,000 PB고 고등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 1위가 애터미 고등어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애터미 찐 애용자예요. 어린이집에서 치즈가 나와도 저는 애터미 치즈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좀 맛있는 거 사주면 엄마 이것도 애터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와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구나. 저희가 점심에도 지금 감자라면을 먹었거든요. 저녁에는 곰탕을 먹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의 모든 거로 이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각 제품마다 PB가 있고 애터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자몰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또 이제 아자콘 아까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자콘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뚜레쥬르랑 스타벅스인데 결국 일상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 빵 마실 때, 뭐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PB도 쌓고 생활이 사업의 연장이 되는 거죠. 애터미 사업의 시작은 마트 체인지예요. 마트 체인지. 일단 나부터 마트 체인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마트를 원래 이마트 가던 걸 원래 쿠팡 매니아였던 걸 애터미 마트와 아자몰로 체인지를 해보니까 참 괜찮더라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주변에 마트 체인지를 권하는 거예요. 내가 써보지도 않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도 모르겠는데 막 권할 수는 없잖아요.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을 느껴서 마트 체인지를 하고 내가 먼저 충성 고객이 되는 거죠. 충성 고객이 된 후 만족한 제품을 타인에게 추천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지출이 지출로 끝나지 않고 수당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드는 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은 좋고 싼 제품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재구매가 일어났고 또 이제 보상 플랜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제품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저와 함께 어떻게 돈이 되는지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애터미는 4가지 방식으로 수당을 주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모두 또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후원 수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제 수당을 공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제가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급 수당과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이제 특징인데, 마케팅 플랜의 특징인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것들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바이너리 구조라는 건 일단 나로부터 이렇게 좌측과 우측 두 회원을 이제 가입을 시켜서 그 그룹에서 올라오는 매출로 수당이 결정이 된다라는 게 그 두 줄 마케팅이 바이너리 구조예요. 그리고 제가 제품마다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누구는 화장품을 사고 10만 포인트, 누구는 앰플을 사고 뭐 2만 포인트, 누구는 유산균을 사고 2만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들이 쌓여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한누적의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아이디의 점수가 사라지지 않고 이제 계속 있다라는 거. 그게 무한누적 중에 첫 번째 의미고요. 애터미는 유지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아주 뭐 1,000원짜리 아주 작은 것만 사도 돼요. 뭐 PB 조금만 있는 것만 사도 회원 자격이 유지가 돼요. 뭐 1년에 뭐 2,000원, 3,000원 쓴다고 유지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혹은 매주 얼만큼 사야지만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유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본인 PB가 계속 쌓이고, 두 번째 무한누적은요, 나의 하이에 쌓이는, 지금 제가 박서준, 아이유, 송지효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적어놨잖아요. 그냥 고객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객들이 물건을 사서 쌓이는 매출이 30만 포인트가 돼서 수당으로 발생을 하는 건데, 보통 영업직이나 타 네트워크는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쌓이다가도 한 달이 지나면 보통 사라지죠. 그래서 한 달 안에 마감을 해야 수당이 발생을 해요.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요,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무한 단계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3단계까지 대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서준, 아이유, 박나래 거는 올라오는데 이영자 건 안 올라와. 그런데 애터미는 대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00명, 100명, 10,000명이 되어도 무한으로 매출을 쌓아준다라는 게 무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비전을 많이 봤어요.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시스템이었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 그걸 딱 알아들어서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전 32살에 애터미 시작했는데 진짜 인맥이 없었어요. 특히나 인맥이 없는 대구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더 없었죠. 인맥이 없던 저로서도 이거 아무한테나 말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말했어요. 지하철 타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버스 타도 버스에 있는 분들한테 전단지 돌리고, 마트에 가면 마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닥치는 대로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애터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싫다 그러면 많은 거고, 가입해주면 땡큐고. 어쨌든 제품이든 사업이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죠. 만약에 1,000명한테 말해서 한 명만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무한단계 무한누적인데 나는 계속 찾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난 결국 성공하겠구나,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본 비전은 바로 글로벌 원 마케팅이었어요. 제가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석세스, 두 번째로 갔던 석세스 아카데미인가 그럴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저희 엄마와 함께 애터미의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에 애터미를 알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공하시고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스피치를 했을까요? 저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시스템하고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 저를 글로벌 리더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소개를 받고 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 외국에 아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죠.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가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숍을 9개월간 제가 갔어요. 9개월간 가면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마침 호주에 있던 언니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소개를 받았고, 그 사촌 언니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제품과 애터미에 대해서 알렸고, 그 과정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던 친구도 커피숍을 접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며느리,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사촌 언니 2명, 그리고 친언니까지 전부 다 스타마스터와 샤르노즈 마스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지만 할 줄 아는 건 한국말만 잘해요. 할 줄 아는 외국어가 없어요. 하지만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닌 애터미 시스템의 힘이겠죠. 전 제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호주에서, 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를 닫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저의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정말 엄청난 비전 아닙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오픈 국가가 단 3개뿐이었어요.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까지 오픈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등 13개국 지역에 진출을 했고 작년에 인도, 중국, 콜롬비아, 홍콩까지 오픈을 하면서 현재 글로벌 국가 17개국에 진출 중인데 저는 인도에도 파트너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이제 오픈될 국가에도 회원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마케팅인 게 사실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글로벌 원 마케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 등 제약이 없고 그리고 정말 소비자 그룹을 모아서 수당을 발생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중국까지도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각 나라마다 마케팅 플랜 차이도 있고 각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각각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입을 하든 해외 분들도 가입을 하든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시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오픈 준비 중인 애터미의 목표죠. 이제 확실히 오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목표니까 지금 뉴질랜드,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오픈 준비 중인데 전 여기에 다 파트너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뉴질랜드에는 되게 열심히 사업하는 분이 계셔서 이번 달에 센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뉴질랜드는 다음 달 오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호주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영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전 영국에도 해서 파트너가 있는데 뉴질랜드에 센터 오픈하시는 분은 저는 그분하고 카톡만 해봤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산하의 매출이 전부 다 저한테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좀 신기해요. 제가 생각을 해도. 결국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아직 오픈은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회원이 가입이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법이 괜찮으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세요. 제 파트너가 코로나 터지고 계속 페이스북을 하더니 인도 회원을 가입을 시켰어. 근데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인도를 가본 적도 없어. 줌으로 맨날 미팅해, 줌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외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되게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글로벌 사업의 기회가 확장이 된 것 같고 온라인으로 컨택하고 줌으로 사업 설명하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본사 역시 지사별로 유튜브 운영하면서 컨텐츠를 확장하고 있고 본사 세미나도 이제 동시 생중계로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못해도 저처럼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리더들이 이제 글로벌 사업에 성공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계시는 영리더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음 달에도 세미나를 해줄 예정이니까 글로벌 사업 궁금하다 하신 분들 놓치지 마시고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30이니까 훨씬 더 저는 기회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외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더 자본이 많은 거죠. 외국어 못한 나도 했는데 외국어를 잘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자,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사실 상한선이에요. 애터미의 노동은 일단 끝이 있죠. 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게 왜 마음에 들었냐면 내가 더 이상 벌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이 돌아간다라는 점. 저는 이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만 잘 되고 파트너가 돈이 안 됐으면 저는 애터미를 못했을 거예요.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함께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다단계 그러면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애터미 엄마한테 3년간 거절한 거거든요.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니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법으로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정해져 있는 양에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상한선 제도를 걸어서 이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빵이 100개 있어. 근데 먼저 도착한 사람이 100개를 다 가져가면
두 번째 도착한 사람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도 10개만 가져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못 가져가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역컨택을 몇 번 당했어요.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한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회사에선 30억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이거 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혼자 30억 버세요? 전 30억 벌 생각 없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애터미에서 월 30억, 50억 이렇게는 못 벌어갈 수도 있어요.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집, 차 사고 남을 정도로 돈 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애터미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정산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지급하는 방식인데 저처럼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사람은 화요일마다 돈이 나오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지금 임페리얼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신용불량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매일매일 뛰어서 수당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점심 사 먹을 돈 1,000원, 2,000원도 없었는데 수당을 매주 주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돈을 받아보니까 월급으로 뭐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한 400, 500씩 매주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돈 쓰기도 좋고 또 월급 날까지 돈이 모자라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카드값 나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후원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는 수당 중에 후원 수당에 가장 많은 비율을 두고 있어요. 애터미는 결국 소비자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후원 수당으로 다른 말로 소문 수당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주변 사람에게 소문을 내서 광고비 대신 돌려받는다. 아까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 수당이 광고비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사업을 안 해도 나는 그냥 소비자라도 내가 쓰고 좋은 제품 광고하면서 수당 받아가자 이렇게만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소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당 받을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려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수당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그러면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나 혼자 써도 몇 개월 쓰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첫 수당을. 저는 이제 저하고 남편, 동생, 시어머니 이렇게 4명만 썼거든요. 4명만 써도 3개월에 수당 한번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마트 열심히 가봐요. 3개월 만에 6만 원 주나. 절대 아니지. 요즘에는 이마트 안 가요. 아자물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30만 포인트가 쌓이면 엔가 4,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엔가는 변동이 있어요. 64,500원 정도를 줍니다. 저도 처음에 한 3개월 만에 수당을 받았던 것 같은데 애터미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 이걸 받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30만을 채우겠다라는 목표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일 30만을 받으면 수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일주일, 한 달, 1년치를 제가 계산을 해놨죠. 3대 30이 하루에 64,500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일주일간 우리가 일요일은 수당을 안 줘요. 일요일은 수당을 안 주니까 일주일간 발생하면 곱하기 6 그럼 38만 7천 원. 그럼 이게 매일매일 한 달 발생했다. 그럼 157만 8천 원. 지금 여기서는 직급 수당을 뺀 겁니다. 후원 수당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소비자만 해서 30대 30 몇 번 맞아도 애 기저귀값 나온다는 거죠. 애 학원비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학원비 때문에 애터미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요, 지금 여기 30만, 70만, 150만 매출이 있죠. 저는 지금 하루에 600만 포인트의 매출이 올라와요. 600만 포인트 이상의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 하루 수입은 얼마? 오늘 이렇게 그냥 떠들기만 하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65만 원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일주일 동안 모아서 387만 원이 통장에 화요일마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매일 발생을 하니까. 여기 보시면 5천만 포인트 제일 상한선이죠. 마지막 수당이 저희는 상한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5천만 포인트인데 5천만 포인트가 발생하면 하루에 129만 원 정도를 줘요. 그럼 일주일에 770만 원 그러면은 한 달에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에요. 후원 수당만. 그런데 현재 애터미에서 제일 돈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2억 가까이 가져가세요. 그만큼 직급 수당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후원 수당은 상한선 끝나면 다 똑같아요. 직급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우리가 매출에 비례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매출과 비례해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
대비 점수를 정해놓고요. 점수에 비례해서 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점수가 곧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30만 PB인 사람이 15점을 받는다. 그럼 15점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N가가 바로 1점당 가격인데 15 곱하기 4,500. 그래서 64,5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N가에 따라서 약간 이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매출이 5천만 PB 상한선인 사람은 원래는 2,500점을 줘야 되는데 뭐야 300점밖에 안 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지금 덜 주는 거잖아요. 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저같이 고수익자한테는 안 좋아. 근데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300점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130만 원 지금 가져갈 수 있는데 원래대로면 이분들이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야 돼요. 하루에. 그러면 똑같은 빵을 나눠 먹는데 10개만 가져가야 되는데 50개 가져가 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게 줄어든다니까. 결국 윗사람이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밑에 사람한테 이만큼의 볼륨이 내려가는 거예요. 64,500원이. 위에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거 2천만 원 받으면 64,500원이 반으로 줄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매출에서 나눠 먹는 거니까. 원래대로면 저는 주에 400이 아니라 주에 800을 가져가야 돼. 원래대로면. 그런데 20배를 안 주고 10배를 줘요. 그래서 정의로운 착한 보상 플랜이라는 거. 그래서 애텀이 착한 다단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급수당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후원수당 주급 400만 원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왜 2번을 더 받아? 화요일마다 들어오는데 2번 더 받아. 언제 주냐면 1일에서 15일까지 22일에 한 번 주고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직급 달성은 7일에 줘요. 이건 직급 달성이 됐을 때 주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입을 한 달에 화요일이 4번이면 6번 받고 화요일이 5번이면 7번 받아요. 그리고 직급은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가장 많은 수입을 세일즈 마스터한테 주고 있습니다. 직급 수당의 가장 많은 비율을 가장 낮은 직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타 네트워크랑 되게 다른 점인데 보통은 위로 갈수록 많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후원 수당도 직급 수당도 가장 낮은 직급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 대비, 내 매출 볼륨 대비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세일즈 마스터는요, 보름간 매출이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발생을 했을 때 달성이 되는데요. 이게 후원수당과 상관없이 또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후원수당에 기준되었던 PB를 한 번 더 인정해주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0대 30 받는 걸 여러 번 달성하다 보면 저절로 세일즈 마스터는 됩니다. 소비자인 분들도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직급 수당까지 하면 내가 매일매일 30만 포인트가 30대 30이 발생을 한다면 월 수입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7개의 직급이 있는데 그 다음 직급, 세일즈 마스터 다음 직급부터는 전 직급이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 생겨야 달성이 돼요. 세일즈가 2명 돼야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가 2명 돼야 샤론 로즈 마스터 이런 식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사실 처음에 애터미 후원수당을 안 받아봤을 때 감이 잘 안 왔어요. 이게 어떻게 5천만 원이 되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승급 프로모션 때문에 애터미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는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데 뭐 세일즈가 되면 화장품 해모임, 뭐 이브닝케 이런 걸 주는데 저는 현금 프로모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현금 프로모션에 꽂혔냐면 일단 3번째 직급인 샤론 로즈 마스터 국장 승급을 하면은 200만 원을 주고 여행 상품권 주고요. 본부장, 지금 현재 저의 직급이죠. 4번째 단계예요. 본부장이 되면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지금 1,200을 받았는데 그 다음 총장, 로열이 5천만 원, 그 다음 크라운이 3억, 그 다음 임페리얼이 10억이에요. 그럼 저는 3단계가 남았는데 아직 13억 5천만 원 안 받은 게 있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금 프로모션을 다 더해보니까 13억 6,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당은 잘 모르겠고 저 프로모션 받아서 대출금 갚아야 되겠다. 저 그 생각했어요. 아파트 대출금. 그거를 못 갚아가지고 갚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랑 5년간 로또를 했거든요. 로또를 5년간 쉬지 않고 했어요. 매주. 그런데 5천 원 이상 당첨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신랑이 첫 세미나 갔을 때 첫 번째 크라운 마스터 승급식을 했는데 그분이 3억을 받는 거 본 거야.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죠. 저분이 몇 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됐냐? 그러니까 6년 만에 됐대. 그래서 6년 만에 3억이면 로또보다 난데? 나 로또 5년 했는데? 애텀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모션보다 후원 수당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알죠.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받고 있으니까. 이거 제 11월, 12월 수입이에요. 11월 390, 390, 380, 389, 457, 410, 400, 400, 395. 이게 지금 주급이에요. 그리고 직급수당 200, 200, 220, 215. 자, 직급수당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받고 600이 매일 맞으면 어떤 때는 390, 어떤 때는 400. 엔가에 따라서 400 나올 때 390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2천만 원 좀 넘었고요. 2020년 12월은 확 차이 나죠. 2,500이 넘었어요. 왜? 화요일이 한 번 더 있어. 화요일이 5번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이 4번이냐 5번이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왜 11월, 12월 수입으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이때 코로나 비상상태라서 완전 집콕 상태였던 거. 2.5단계에서 서울 경기인분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셨죠. 그런데 제 수입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2월 2일부터 코로나 시작했을 때죠. 2021년 2월 2일까지 정확히 1년. 이거는 세금을 떼고 받은 거예요. 3.3% 세금 떼고 제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발생 금액은 이거보다 크겠죠. 2억 2,700보다 클 텐데 저의 코로나 기간 동안 연봉이 2억 2,700. 실수령액이. 자,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전 지금 봐도 신기해. 제가 봐도. 코로나 기간에 한 것도 없는데 정말 팡팡 놀았는데 집에서 요리나 하면서. 자, 이건 뭐냐면은요. 저의 매출 건수예요. 지금 어차피 검색이 1월 전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달 거로 했는데 여기 1월 7일이 뭐냐면 제 매출 건수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작은 매출 건수가 하루에 499. 제가 하루에 499개의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팔죠. 그리고 발생한 매출 PB가 836만 포인트인데 800만 PB. 제가 이제 보통 되게 적게 매출이 나왔을 때고 매출이 많이 나올 땐 2,000대 2,000도 넘는데 12월 달 거라서 여기 없어. 1월 달 검색한 거 중에 매출이 좀 많은 편이었을 때가 1,000건이 넘어요. 이제 발생 매출 건수가. 그리고 포인트가 1,500만 포인트인데 900만 포인트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최소 매출 건수일 때도 이걸 매출로 환산을 하면 5천만 원 정도 돼요. 이 PB가. 그리고 최대 매출이었을 때는 1억이 넘어요. 하루 매출. 하루 제 산하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는 건데 그럼 연매출 300억 정도의 중소기업 CEO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점은 신경 쓰는 게 없다는 거지. 내가 뭐 직원 월급을 걱정해, 뭐 월세를 걱정해, 물건 잘못될까봐 걱정해, 생산을 걱정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애터미는 미래지향 사업이고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선택하시면 플랫폼의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나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운영만 하면 돼요.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와 좀 다른 점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부분은 사업하기 너무 편하도록 회사가 다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회원 모집이나 어떤 교육에 필요한 것까지 본사에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글로벌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유튜브 여러분들 나라별로 다 오픈 국가별로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능력적으로 필요한 것들은요. 이미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채워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리더들도 돕고 있고 스폰서 파트너가 재심합력해서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변화는요.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누구나 1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변화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저와 같은 또래 아이 엄마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 성공자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